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요즘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 건강 때문에 단백질 섭취,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죠? 네, 맞아요. 그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 저희가 오늘 살펴볼 디지털 조선일보 기사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이게 좀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요. 단백질, 그 열심히 챙겨 먹기만 하면 정말 괜찮을까? 혹시 음식을 제대로 못 씹는다면 그건 어떨까? 이런 질문이요. 바로 그겁니다. 보통은 뭘 얼마나 먹느냐, 영양소 함량, 여기에만 딱 집중하기 쉬운데요. 오늘 이 기사, 단백질만 챙기면 충분할까? 건강은 씹는 힘에서 시작된다. 이 기사는 그보다 훨씬 앞단계, 바로 씹는 힘. 그러니까 저작 기능이요. 이게 어쩌면 우리 건강 전반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씹는 힘이요. 그러네요. 보통 치아는 그냥 음식 자르는 도구,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소화의 진짜 시작이다.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네요. 네, 그렇죠. 그냥 잘게 부수는 걸 넘어서 음식을 충분히 씹고 입안에서 침이랑 잘 섞는 과정, 여기서부터 사실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입에서부터요? 네, 영양소를 분해하고 또 흡수할 준비를 하는 첫 단계인 셈이죠. 근데 만약 이 과정이 좀 부실하다.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 몸이 그걸 제대로 써먹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. 이야,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막 단백질 보충제 찾아 먹고 해도 정작 씹는 게 시원찮으면 효과가 뚝 떨어질 수도 있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그럴 수 있죠.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. 맞습니다. 노년층에서는 아무래도 치아를 잃으신 경우도 많고 또 틀니가 불편해서 식사 자체가 그냥 고역이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. 맞아요.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죽이라든지 아주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만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식사량 자체도 줄어들기 쉽고요.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겠네요. 그쵸. 결국 영양 불균형이 오고 이게 또 근감소증.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근육 줄어드는 거예요. 이걸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단백질 먹어야 하는 건 아는데 씹지를 못해서 못 드시는 거네요.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. 네, 정말 안타깝죠. 근데 여기서 기사가 한 발 더 나아가요. 이 씹는 행위 자체가 어쩌면 뇌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. 네. 뇌 건강이요? 그건 정말 생각 못 했는데요. 단순히 잘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. 네네.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적입니다. 일부 연구를 보니까 저작 활동, 그러니까 씹는 활동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도 같이 좀 줄어들 수 있다. 이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. 씹는 게 뇌를 자극한다? 네. 그러니까 씹는다는 게 그냥 음식 부수는 걸 넘어서 뇌를 깨우는, 뭐랄까, 일종의 활동일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럼 이게 혹시 우리가 걱정하는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 증가, 이런 거랑도 연결될 수 있다.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? 기사에서도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고요.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 수준으로 좀 신중하게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씹는 능력을 잘 유지하는 게 단순히 영양 섭취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질 전반, 그리고 어쩌면 뇌 건강에 따지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. 이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. 정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활동인데 그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네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이 중요한 씹는 힘을 좀 되찾거나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. 기사에서는 해결책 중 하나로 전체 임플란트라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. 네. 그 틀니가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. 그걸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인데요. 임플란트를 여러 개 많이 심는 게 아니고요. 소수의 임플란트만 딱 심어서 그 위에 전체 치아 모장의 보철물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. 몇 개만으로 전체를 지지하는 거군요. 네, 물론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라든지 이런 걸 아주 정밀하게 진단하고 설계를 잘해야겠지만 이게 잘 되면 기존 틀니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거의 자기 치아처럼 편안하게 씹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. 식사가 편해지면 당연히 영양 섭취도 나아질 테고 삶의 질도 올라가겠네요. 기사에 인용된 연세헬치과의원 정현준 원장님 의견도 딱 이 맥락인 것 같아요. 씹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단백질 섭취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더라고요. 맞습니다. 정현준 원장님은 결국 치과 치료를 통해서 제대로 씹을 수 있는 환경, 이걸 만들어주는 게 곧 영양 상태 관리와 직결된다.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.
그러니까 입안 건강을 회복하는 게 결국 전신 건강 관리의 어떤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. 이런 통찰인 거죠. 오늘 살펴본 이 기사, 결국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건강 생각해서 무엇을 먹을까? 여기에 막 집중하는 동안에 정작 어떻게 먹는가? 특히 잘 씹어서 먹고 있는가? 하는 이 기본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말이죠. 네, 그렇죠. 씹는 기능이라는 게 영양 흡수의 정말 첫 번째 단추이면서 또 잠재적으로는 뇌 건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네요. 네, 정말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오히려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알고 보면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.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식사하실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건강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냥 참거나 부드러운 음식만 찾기보다는 이 씹는 기능 자체를 좀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? 이렇게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네, 이 씹는 행위처럼 우리가 매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다른 신체 활동들 중에서요. 어쩌면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이나 삶의 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영향을 주는 게 또 뭐가 있을까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네, 좋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.